안녕하세요, 풍사업입니다. 다시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심기일전하고 하고자 다시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장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제시했던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좀 60km 제시했던 과속단속 내용들이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부족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래 제가 활동을 했었던 작년 재작년 이때 구독을 했던 분들도 좀 보시긴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 포함해서 이제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뭐랄까, 제가 스스로 아직 완성된 건 아니어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패배자가 하는 얘기라고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뭔가 듣보잡, 이거 거의 뭔가 사이비 같은 사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 신호위반 의심을 좀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불식시키고자 좀 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원리하고 사실 근거를 원리로 빗대서 같이 얘기해도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시간도 거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짬짬이 좀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제 매매법의 제일 주력 매매인, 물론 이게 제 매매법은 아닙니다. 사실 딜라이TV라는 지금 그 채널을 보여드리면서 좋겠지만, 딜라이TV라는 저의 사실상 스승 같은 분이 전방에 가장 주력으로 30km 쓰는 매매 신호위반 중에 하나예요.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음봉매매 플러스 기준봉의 5일선 첫자리 이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딜라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잠깐만요. 주의하십시오. 제가 이제 스승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있던, 풀어주었던 그런 내용들과 실전 매매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가, 그런 걸 계속 지켜보면 팔로잉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거를 기준을 세워서 연구를 하면서 어레인지를 해갖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도 좀 있는데, 딜라이 선생님의 기본 모토인 음봉매매와 첫자리 이탈 매매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JJ 리더 선생님의 강한 종목에서의 대응을 한다. 그리고 심플자의 테마에 엮여서 대장주, 그리고 그런 데서 어느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좋은지 해서 기준봉 눌림 매매, 요 영상들 거래량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런 자리가 정말 맥점이고 좋은, 얼마의 수익을 나든 그러니까 매도 수익은 사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아무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강한데 약한데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 기준은 그냥 약간 획일화된 부분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긴 해도 때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제 메모장에다 쓰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집에 와서 할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는데요. 5일선 이탈 매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5일선 첫자리 이탈 매매, 그 관련된 영상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JJ 리더 선생님의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강한 종목의 특징, 특히 강한 종목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형화를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강한 종목인지, 이런 거를 정말 JJ 리더 선생님의 간단 명료하면서 핵심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양봉편이 있고요. 이 양봉편은 조금 초보자가 하기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편에 대해서는 제가 양봉 매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을 다뤄보고요. 이렇게 검색하는 게 둘 다 나오네요. JJ 리더 강한 종목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밑에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강한 종목의 특징, 꿀팁 모두 공개, 저게 진짜 엄청난 핵심이에요. 6개월, 이제 2년 전인데 저 영상을 먼저 보시고
강한 종목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양봉편을 보시면은 이걸 개념이 안 잡히면 계속 이것만 돌려보셔도 여러분이 6개월 내진 1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사실상 이 주식장에서 실패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약간 욕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한 상황과 저처럼 이제 순간순간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을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적인 내용을 알아도 마인드면에서는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 근간은 골격,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추는 그 골격 자체는 튼튼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살펴보시고, 자 여기에 또 심플 관심 종목 저 기준봉에 대한 그 영상이 3개에서 4개가 있어요. 1, 2, 3부. 그리고 4부도 있긴 있는데 4부는 약간 4부가 있나?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본지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1, 2, 3부만 계속 보다 보니까 하여튼 1부는 약간 그 개념적인 이야기고 1부는 사실 보면 초보가 보기에는 좋아요. 좋은데 너무 그러니까 초보가 보기에는 정형화되진 않은 내용이라서 원리가 엄청 중요한 원리긴 하지만 정형화되지 않은 내용이라 사실 1부는 개인적으로는 필수적인데 그냥 이거를 심취해서 보지 마시고 개념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그 간단한 원리를 꼭 깨우시기 바라시고요. 2부, 3부부터가 중요한데 특히 2부 넘어가서 3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이 강한 종목에서의 요거 기준봉과 강한 종목과 그걸 응용해서 거기서 이제 눌림 매매의 중요 포인트 요게 다 나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먼저 보고 오시고 저 벌써 7분이나 얘기했네.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검증된 얘기를,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은 거의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1, 2분만 봐도 돼요. 그리고 눌림 매수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다룬 우리 그 딜라이 선생님의 양봉 매수보다 음봉 매수가 좋은 이유, 이거에 많이 그 내용이 달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5일선이라고 쳐보면은 5일선 돌파와 이탈 두 가지가 있는데 5일선 이탈이 아마 영상이 있었나? 제가 진짜 딜라이 선생님 거는 사실 워낙 오래 보고 계속 봐서 이제 잘 안 찾다 보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있다. 5일선 이탈 검색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검색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놓쳤다 하더라도 그 검색식으로 한 번씩 돌려보면 괜찮긴 합니다. 근데 수동으로 찾는 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실력이 더 느는 게 좋고, 이런 검색식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급등주 눌림목 매매라는 이런 제목의 일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일부를 지금 못 찾은 것 같은데, 요거 딜러 선생님의 이 영상 요거를 이제 약간 조합을 해갖고 총망라한 게 제가 알려드리는 그 내용이다. 약간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선생님들의 카피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운 그런 내용들이고, 검색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모바일에 가서도 있고, 모바일에서 검색식을 만들 수는 없고요. 만드는 거는 컴퓨터에서 만들어야 되고, 검색식을 만들면 여기서 이렇게 검색식이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는데 이거는 이제 5일선 두 번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요즘 돌파맨이 잘 안 하지만, 자 5일선 이탈 요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딜라이 선생님의 베이스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기준봉이 나왔던 녀석, 그러니까 거의 저는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플레이 위드를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겠죠. 5일선 이탈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약간 걸쳐 있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고점 이탈을 했고, 이런 거는 매수할 자리다.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조정을 엄청 많이 받은 거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총 내용을 가지고 5일선 기준봉 후에 5일선 이탈을 한 경우 첫 자리 여기서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라는 거를 가지고 매수 관점이다 하는 거고, 삼성출판사 이런 거 가볼까요? 삼성출판사도 이탈을 했지만 요 같은 경우는 저점 이탈, 그러니까 전날에 저점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약간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태용 로지스도 마찬가지예요. 태용 로지스도 이탈은 했지만 이런 같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첫 자리냐 두 번째 자리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용 로지스는 첫 자리라고 볼 수는 없죠. 첫 자리는 이미 여기서 지나간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나갔죠. 여기서 이쯤에서 지나갔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애초에 두 번째 자리 잘 안 합니다. 정말 강한 종목이면 몰라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최근에 종목들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5월달 저는 이제 상한가 위주로 기준봉이라는 것 자체를 기준봉에 대한 얘기는 아까 그 시플자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거래대금을 터트린 아래권에서 처음 나온 아래권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거래대금이 터진 상한가, 요것만 알면은 사실 이게 기준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5월 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데모가 5월 1일날 이렇게 강하게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강하게 갔죠. 여기 아래권에서 상한가 터트렸는데 2연상을 갔어요. 이거 그 2연상을 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은 시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2연상 이상 간 종목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 절대 어떤 식으로라도 물고 빨고,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는 기준에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했을 때 물론 다음날 또 개파락을 해서 좀 위기감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 말아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보통 5일선 이탈해서 잡으면 저점이 깨지면 사실 저점 깨질 때보다 다 잡으면 돼요. 그래서 개파락을 얘가 심하게 했잖아요. 마이너스 5.8%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종가 베팅을 했어도 물 탈 수 있고, 여기서 매매하는 방법은 종가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가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종가 베팅을 위주로 합니다. 만약에 종가 베팅을 놓쳤다 그러면 시간에서 종가보다 내려가면 5일선 이탈한 첫 자리가 기준봉이 나온 후에 5일선을 처음으로 이탈한 상황이 됐을 때 종가를 베팅을 주로 하는데, 만약에 종가 베팅을 못했다 하면 시간외를 쳐다보고 시간외에서 종가보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기회다 생각하고 웬만하면 잡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음봉이 떴을 때 웬만하면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이렇게 음봉이 떴을 때 거래량 팍 주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준봉에선 그러니까 양봉에선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쉽게 생각하면 양봉 빨간색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시세가 올라갔잖아요. 위로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시장에서 매수세가 더 셌다는 소리죠. 그러면 더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웬만하면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절 물량이 안 나오죠.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의 형태에서 양봉을 띄워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건 더 갈 수 있다. 얼마나 더 갈지는 모릅니다. 사실 미치듯이 가는 게 있고, 그냥 요만큼 갔다가 그냥 가는 척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양봉이 떴을 때, 이게 빨갛게 양봉이 떴을 때 거래는 더 터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점상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강한 종목인데, 그런 강한 종목이 거래량을 줄이면서 음봉이 떴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낙폭과대가 꽤 되잖아요. 이 12,000원 고점 대비 여기면은 만원 이하로 떴으니까 거의 20몇 프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서워서 20몇 프로가 됐으니까 손절하는 사람들 꽤 있단 말이에요. 나 물렸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보시면 그런 사람들만 손절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손절하는 사람이 별로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음봉에서. 그러면 매도세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음봉이 떴는데 매도세가 크지 않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아직 팔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대부분 세력이 이런 걸 역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일단 정형화, 초보자다 보니까 정형화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일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면은 5일선 저항에서 매도를 해도 되고, 내가 이 종목이 진짜 강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런 거는 일단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본절 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매도에 대한 기준은 본인이 가져야 되는데,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은 건 절반은 적어도 5일선 이렇게 저항에 부딪혔을 때 매도를 하시는 편이 가장 좋다.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라. 근데 데모같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돌파해서 쭉쭉쭉 가죠. 그래서 나머지 절반 가지고 홀딩해서 가져가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이미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 수익을 챙긴 거에서 그 일부를 약간 가지고 가든가 그런 거는 그 본인 선택이고, 자 이렇게 데모같이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엄청나게 시세가 나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장주들은 웬만하면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나왔을 때 이거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더 이상 언급은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매매법에 대한 기준만 드리는 거지만 정말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목 선정. 이 시장의 대장주 같은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대장주를 이제 그 선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테마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하고 그 상승률, 세 가지구나. 상승률, 그러니까 상한가를 어떻게 빨리 굳혔냐 라는 거랑, 그 테마가 있냐 없냐. 테마에서 엄청 강한 테마의 대장주다 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엄청나게 강한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반 지식은 좀 쌓는 게 좋고, 나중에 고수가 되려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기법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준이 강한 종목에서는 나온다. 이렇게 매수 기준이 나오고, 매도는 뭐 지금 제시했던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할 거야 라고 하셔도 됩니다. 오이선은 일단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하고 관심 종목 여러 가지 계속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자 보세요.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히 강한 종목의 음봉편입니다. 강한 종목의 음봉편인데, 제가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전에 거래가 터졌던 요런 거, 여기 거래가 터졌잖아요. 상한가만큼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시세를 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리스크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오일선 이탈에 일단은 아직 수익이 안 났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저는 이제 손절을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초보자들한테 손절을 하라 그러면 손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2.2%면 수익을 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2%부터 챙기기 때문에 오일선 저항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좀 강하게 보고, 왜냐면 거래가 많이 터지고 대금도 막 2,900원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2%하고 저는 챙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딜러 선생님은 2%부터 챙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아마 오일선 그 중에 챙겨서 한 1,400원대에서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 매도 수익 매도를 못하고 좀 물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여기 21선에서 매수를 또 이탈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제 평단이 아마 그렇게 되면 오일선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 하고 이 평단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오일선 여기 이탈했을 때 샀으니까 21선 이탈했을 때 여기서 샀죠. 여기 샀으면 평단이 한 이 정도 됐겠죠. 여기서 한 중간이니까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절에서 20선에서 산 건 매도하고, 나머지는 이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거 약간 윗꼬리가 얼마 정도 나왔을라나? 한 5% 안 되게 좀 나왔겠네요. 여기 윗꼬리까지.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그대로 죽을 것 같지 않은데 하고 절반은 가져가셔도 되고, 이게 약간 응용 편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안 되는 종목도 있다라는 걸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 되는 종목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역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1차 파동이 기준봉이고, 이런 거는 결국 돌릴 거라 봅니다. 거기서 이제 재료를 보시면은 지금 에너지 화학이잖아요. 이 재료를 봤을 때 얘가 에너지에 엮였다. 그러면 지금 그 2022년 트렌드가 에너지 아닙니까? 원자재. 거기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재료까지 해석을 갖다 붙이면은 차트 재료 여기 대금도 2,900억이면 나쁘지 않아요. 요즘 그 시장에 한해서.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기준봉을 판단했으면 종목 자체가 쉽게 죽진 않을 거다. 이게 이대로 죽진 않을 거라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H 화학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뭐 TMI 같은 거, 그러니까 계속 볼게요. 오일선 첫 이탈한 게, 여기서 양봉에서는 좀 이탈한 게 애매하고, 여기서 도찌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탈했다 봐도 되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수익. 그리고 요건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1선 이탈은 저 사각형으로 합니다. 그럼 약수익이 지금 나고 있겠죠. 이런 거. TMI도 나쁘지 않았고, 여기서 TMI도 강한 종목 형태죠. 상한가보다 더 많이 터진, 상한가 위에서의 음봉 양봉,
그 종가 3,300억. 진짜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종목도. 아직도 아직도 괜찮은 자리, 수익사가 나올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걸 계속 보시면 돼요. 코드네이처 같은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대금도 약하고, 자, 대금 막 90억 막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종목들 그냥 패스하세요. 관찰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조건에 넣어보겠다 생각하고, 오일선 이탈할 때 한번 바로 해보시라고. 오일선 바로 이탈하자마자, 여기 이렇게 상한가를 보낸 놈이 다음날 바로 가네? 이렇게 매수하셔도,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거는 비중을 줄여서도 해봐도 되겠다. 근데 나는 이런 거는 기준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해도 되고, 막 98억밖에 안 터졌잖아요. 자, 그 FR텍 이런 것도 저기서 대장주로 갔던 놈인데, 요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강한 종목에 이게 응용편인데, 음봉으로 죽었지만 얘가 바로 그 거래를 더 튀어서 양봉으로 돌렸죠. 근데 거래량이 별로 460억이면 별로 터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갔다고 일단 강한 종목이잖아요. 음봉 양봉 바로 다음날 하루 쉬고 바로 그걸 돌렸기 때문에 강한 종목 봐도 됩니다. 거래량 더 튀어서. 이런 강한 종목이 오일선 딱 이탈했다. 종가 베팅 거기서 이렇게 수익. 지금 4종목을 했는데 SH 화학 제약원 다 됐죠. 약한 종목 강한 종목 위주로 하면 3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안 됐지만 하나 SH화학, TMI, 4종목이네. FR 때까지 4종목 중에 SH화학 하나 빼고 다 75% 승률이죠 지금. 에코플라스틱 얘도 강한 종목의 형태인데 애매하죠. 상한가 조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안 터졌네. 이런 거 약한 종목이에요. 일단 배제를 하자고요. 이런 것들은 패스할게요.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안 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건 조건에 안 넣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오일선 이탈 매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거는 비중 줄여서 하든가 하셔도 돼요.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약한 종목이죠. GL팜텍 거리도 줄었고, 하지만 요건 약한 종목들이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오일선에서 이탈해서 샀더니 수익이 별로 안 났어. 1.7% 8%밖에 안 났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수도 있고, 조건에 일단 넣지 말자고요. 이런 것들 THQ 요거는 점상을 상한가를 하고 점상으로 2연상을 갔죠. 이거 진짜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금이 안 터졌어. 이놈이 상한가 위에서 670억이잖아요 그럼 시장 수혜주고 지들만 노는 거예요. 그래도 강한 종목이잖아요. 시장이 주도주는 아니지만 강한 종목이야. 거기서 거래가 점점 줄고 오일선 이탈했을 때 확 줄었어요. 확 줄었죠? 여기서 그냥 사는 거죠. 종가 베팅. 그럼 다음날 얼마입니까? 오일선 저항 딱 맞았을 때 9%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그럼 이런 건 수익 엄청 챙겼겠죠. 5% 저항에서 팔았으면. 그리고 내가 욕심이 있어. 이거 진짜 2연상까지 갔던, 2.3까지 갔던 놈인데 그냥 죽을 리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홀딩해서 어디까지 보냐 하는 거는 이제 본인 그러시고, 뭐 이렇게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기도 하죠. 전고점까지. 제가 요즘 시장 트렌드고, 더블탑 찍는 게.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나중에 21선 이탈을 좀 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5종목 했는데 한 종목 안 됐죠. 부산주공. 얘도 강한 종목이죠. 이렇게 여기서 터지고, 얘 약한 종목이구나. 일단 약한 종목이라고 보죠.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 이렇게 못 넘겼으니까. 자, 우리로. 지금 5종목 중에 우리로는 그냥 상한가 다음에 약한 종목 형태. 그래도 5일선 이탈했을 때 수익을 줬다. 그러니까 5일선 이탈이 기본적으로 약한 종목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강한 종목을 먼저 보자고. 이것도 약한 종목이죠. 상한가 밑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약한 종목. 하지만 5일선 이탈했을 때 수익을 봤죠. 첫 자리. 자, 도화 엔지니어링. 요거는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상한가 위에서 마감을 했고 거래량을 약간 아쉽네. 거래량이 조금 아쉽죠. 약간 덜 섰죠. 이런 경우에는 강한 종목이다 봐도 되기는 합니다. 중간 종목이라고 보시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이탈했을 때 매수. 요거를 이제 이탈이랑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걸쳐 있으니까 요걸 안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냥 여기서 하시면 되죠. 여기 확실하게 이탈을 했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장대 양봉이고 거래도 비교적 상한가 갔을 때보다 안 터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재건 테마에서 3등주 4등주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등주 4등주라는 생각으로 그 접근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서한 기계공업도 재건 관련주인데 약한 4등주죠. 얘는. 그래서 5일선 이탈했을 때 그래도 딱 돌리죠. 그러니까 지금 5일선 이탈에 대해 확률이 엄청나잖아요. 태용 루이스 엄청 강한 종목이죠. 양봉종
계속 터지고 있죠. 계속 이렇게 터지는 놈이죠. 상한가 위에서 거래를 계속 튀우면서 단기 거래인 중에도 계속 올려요. 이런 놈이 지금 여기서 깨졌죠. 깨지고 이건 걸쳐 있으니까 몰라도 여기서 확실하게 도치봉이 나왔으니까 깨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저점을 또 이탈했잖아요. 그럼 쫄지 말고 저점 이탈했을 때 더 사도 돼요. 기본적으로 더 여기서 더 사도 됩니다. 저점 이탈했을 때. 아, 강하네. 근데 여기서 수익 구간을 줬잖아요. 수익을 주고 이탈했잖아요. 여기 사실 수익 보고 다시 사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응용편이고, 차짜리만 보자면 엄청나게 수익을 줬죠.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수익이 거의 20%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생각하면 거죠? 거의 20% 가까이 났죠. 여기서 거의 여기 샀을 테니까. 이쯤에 샀을 테니까 그건 맞죠. 자, 그리고 태용, 그러니까 한 7종목 본 것 같은 신화콘텍, 이거 보시면은 얘도 애매하지만 약한 종목이네. 약한 종목은 일단 패스할게요. 약한 종목은 결과론적으로 좋게 나가고 있긴 한데 약한 종목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약간 이게 그러니까 얘 강한 종목이죠. 엄청 강한 종목이죠. 상한가에서 더 터지고 위에서 놀고 있어. 이탈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도치 나왔을 때 요걸 이탈로 볼 거냐 마냐는 애매하니까 안 볼 수도 있지만 강한 종목이다 생각하고 걸쳤네, 이탈 안 한 거라 보고 하셔도 되죠. 그랬으면 수익 엄청나. 얘도 한 거의 30% 넘 가까이 봤죠. 에코캡. 이렇게 시장이 에코캡은 대장주잖아요. 리비안, 비아 그쪽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종목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이런 마이더스 A 같은 관리 종목 같은 그지 같은 놈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 종목 탈피를 했다고 그 올라온 놈이고, 이렇게 보시면 2연상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음봉 떠서 거래량 죽었는데 또 말아 올려.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종목으로 거래가 여기 위에서 터져요. 물론 이놈이 그 절대적인 거래 대금은 작기 때문에 시장이 주도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5일선을 이탈했을 때 보세요. 18%. 자, 강한 종목 위에서 5일선 이탈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지금 거의 7, 8종목 했는데 한 종목 안 됐죠. 자, 10종목째. 두 말할 필요 없죠. 강한 종목이죠. 음봉이 떴지만 양봉 음봉이니까 강한 종목이죠. 그거 바로 더 끌어올리고 시세 계속 주고 있죠. 단기 과열 주는데도 5일선 이탈 수익 거의 11%. 생명과학도 대장주니까. 광명전기 얘도 강한 종목이죠. 왜냐면 여기서 못 가는 척 하다가 거래 더 터뜨리고 위에서 마감했죠. 그런 놈이 여기서 자 5일선 이탈 처음 했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확실히 쳐도 되죠. 개파락해서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거의 8%. 거기서 저점 이탈했을 때마다 계속 사면은 수익이 계속 나죠. 자, 그 광명전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한탑 막 이런 한탑이 엄청 대장주잖아요. 이런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죠. 3연상 갔죠. 이 놈은 1, 2, 3 3연상 갔던 놈이 이렇게 해서 5일선 요걸로 이탈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저는 이탈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걸쳤고 저거 하기 때문에. 근데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5일선 위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5일선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탈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랬으면은 요걸 종가 베팅을 해도 되고, 양봉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판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걸 첫 자리라 생각하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음봉이 저점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 그럼 뭐 여기 수익이 15%. 짧아 보이지만 엄청난 겁니다. 얘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짧아 보이지만 15% 나온 거예요. 그래서 21선 이탈하는 첫 자리,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21선 이탈할 때 다시 이야기할까요? 대장주들 특히 21선 이탈. 자, 5월 한 달만 강한 종목들, 아스타는 뭐 이게 애매하네요. 이거 점상 같다 뭐 하여튼 이런 거는 보고, 이거 상한가 간 정도만 모은 건데. 자, 대주산업 이것도 대장주죠. 여기서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죠. 이렇게 이거 상한가에서 더 올라왔고 또 상한가. 가까이 상한가는 아니고 장대양봉 처음 5일선 이탈. 자, 이런 거 더블탑 찍고 21선 이탈, 21선 이탈해서 다시 시세 주고 또 5일선 이탈하니까 또 시세 줘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에서는 2번 3번 해도 되긴 합니다. 3번까지 모르게 2번. 자, 세동 얘도 강한 종목이긴 해요. 시장 주도주는 아니지만 강하잖아요. 강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그러면 아직 시세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지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세동 같은 건 잘 보세요. 결과를 보자고요. 이거를. 자, 이런 강한 종목인데 물려있어요. 거래대금이 안 터졌지만 강한 종목입니다. 현재 물려있죠. 이런 종목은 매수를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해야 되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일단 가지고 가는 거죠.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세동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진행형.
프론티어도 강한 종목 형태죠. 위에서 마감했고 거래 더 튀었고, 그러면 5일선 이탈 시세. 자, 지금 15종목 12세 종목 한 것 같은데 한 종목 빼고 다 됐죠. 노토스 말할 것도 없죠. 노토스 뭐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5일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고 저점 깨졌지만 뭐 여기서 다시 매수해도 되고, 안 그랬으면 그냥 가져와도 여기서 한 5% 이상 수익 봤을 거예요. 제로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하이크 코리아도 엄청 강한 종목. 자, 여기서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놈이 여기서 상한가 갔다가 거기를 고점을 또 뚫고 1, 2, 3 3연상 갔던 놈이 여기 저점 이탈하고 도지봉이 나왔으니까 도지봉은 이탈이, 그 5일선 이탈을 봐도 됩니다. 자, 시세 엄청나게 나왔죠.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이게 지금 30분째 찍은 게 아닌데, 또 많이 찍었네요. 아무튼 그 강한 종목에서 5일선 이탈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좀 제가 그 원리를까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원리까지 얘기하면 영상 너무 오래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참고 영상들 말씀드린 거니까 그 영상들 다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후반에 얘기했던 이 그 근거들, 그러니까 실증 사례들, 실제 그 매매되는 내역들, 이거 예전 종목도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매번 상한가 그 강한 종목들만 체크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매매를 한번 소액이라도 연습 매매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장담합니다. 제가 그래도 3년 가까이 이 하나만 연구해 오면서 진짜 이거만큼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기준을 세운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 다뤄봤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꼭 직접 공부해 보시고 실제 자기 기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일하는 중에 이래가지고 지금 좀 급해졌네요.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21선 이탈과 여러가지 기눌매, 양봉매매 뭐 이런 것들, 제가 가진 것들을 좀 차례대로 풀어볼게요. 자, 원리하고 기준을 가지고 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